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 종전이라는 단어가 쉽사리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뭔가 걸꾸러운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만 치솟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수 자체는 또 많이 올랐던 그런 피로감을 느끼던 찰나에 나온 이런 국제유가 상승 악재와 맞물리면서 오늘 제대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1% 그리고 2%씩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가운데 브렌트유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이제 뚫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이죠. 배럴당 123달러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또 한 번 시장에 뭔가 암울한 분위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루짜리가 될까요? 사실 우리 시장은 이 이란 전쟁 이제 따위는 안 봐라는 듯한 그런 기세로 상승을 보였는데 말입니다. 일단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그래도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서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이 됐죠. 코스피가 6,598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지며 1,192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역력했고요. 하지만 대장들이 좀 쉬어갔고 소부장단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전선 섹터만큼은 너무나 강합니다. 네, 오늘도 말이죠. 오늘 시장 밀리는데도 내가 요 며칠은 계속 주인공 할래? 라는 듯한 기세를 보여줍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보이고요. 가온전선, 대원전선 오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어제 또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15% 가까운 상승 나옵니다. 대한전선, LS도 정말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날아 올라가는 신고가를 줄줄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미국의 전력 업체인 블룸에너지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또 AI 이거 확실해 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선 섹터 오늘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요. 광통신주들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광통신 모듈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장중에는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이어서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조금 눈여겨봤던 것이 엔터 안에서도 이거 하이브입니다. BTS 효과를 우리가 너무 내려놓고 기대를 안 걸고 있었나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너무 이례적인 저평가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이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26만 3천 원.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이브의 오름도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로는 그렇게 매기가 집중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번엔 로봇 섹터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중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해진 가운데 흐름이 좋았죠. 8%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로봇 섹터 안에 나우로보틱스가 상한가, 아지넥스텍, 제닉스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로보로보 모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순환하죠. 로봇 섹터 한동안 또 주춤하다 했는데 또 뭔가 이쪽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또 막 돌아가면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요 며칠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더 마무리가 됐죠.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앞서 봤었던 로봇주들 있고요. 전기, LS 10% 넘는 상승 여전히 보여줍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할까요? 바이오주들이 영 못 가죠. 계속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점검을 합니다. 자, 오늘은 김도형 위원, 이달의 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누는 날입니다. 만나러 갈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1, 2, 3, 4월 휙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간 정말 탈도 많고, 정말 일이 너무나 많았던 지난 넉 달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5월이 되면 김도혁 위원님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식 시장 5월 하면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진짜 올 5월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니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달이 2월과 5월과 7월과 10월, 11월, 12월, 1월, 3월, 4월, 8월, 9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12개월 내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확대를 하는 것이죠. 자, Sell in May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Sell in May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안에서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5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5월 달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 이제 변화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아니 내년, 내후년까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 주도 산업, 한마디로 글로벌 빅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산업은 누가 뭐라고 해도 AI 산업인 것은 확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으로 곁가지들이 매도 나오면서 주도 산업 쪽으로 그리고 주도 산업의 대장주 쪽으로 매수에 대한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금 쏠림 현상이 극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는 AI 산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주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겠죠. 첫 번째로 반도체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워낙 강하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대항마라고 하는 것들이 뭐 바이오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우주항공 그리고 뭐 CPO, 광통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막 붙이면서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반도체를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 섹터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AI의 또 다른 한 축인 에너지단 요 근래는 반도체가 살짝 쉬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5월 달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마디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더욱더 잘 나올 수 있는 산업이 어디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반도체와 에너지단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좋아요. 시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5월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은 이쪽.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추려주시겠어요? 네, 대장 종목 딱 세 가지를 좀 꼽아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삼성전기예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말에 안내드리고 3월 중순에 또 한 번 안내드리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26만 원에서 지금 오늘 87만 7천 원까지 찍었죠. 목표 가격 97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린 종목인데 지금 현재 뭐 수익률 면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상승 동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실적 발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의 또 다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다. 7월 달에 미국 시장에 대한 우회 상장, ADR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럼 5월 달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이 축소된다라고 한다면 더욱 빛을 발하면서 안내드린 목표가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을 상향시켜드렸죠. 지금은 즐기셔야 되는 그런 시기. 자, 마지막으로 요 근래 뭐 LS 일렉트릭, 뭐 LS 에코에너지, 대한전선 여러 가지 이 전선과 변압기 종목들에 대한 폭등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종목들, 모든 변압기와 전선 대장주들을 품고 있는 게 바로 LS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27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4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LS 머티리얼즈, LS 마린 솔루션 등등등 가온전선까지 가장 중요한 건 LS 전선이 비상장 회사인데 LS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분들 아니 미보유자분들까지도 주목도를 높이셔야 되는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두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였나요? 이 전선, 전력 뭐 관련한 종목들이 쫙 올라갈 때 결국은 지주사 LS도
함께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LS그룹의 시가총액이 쫙 부풀었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을 또 한 번 우리 경험할 수 있을까요? 관심권에 넣어두자라는 시각, 네, 기억을 해둡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시각도 챙기겠습니다. 국제유가 난립니다, 위원님. 또 뭐 4년 만에 최고치,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서 운전하기도 참 멋한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나저나 5월에도 유가가 이제 핵심이 될까요?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요소가 될지. 위원님은 5월의 투자 포인트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새로 출시되는 국민 성장 펀드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난 4월 공개된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의 그러한 윤곽을 좀 살펴보면은 신규 자금의 30%는 비상장사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코스닥 그 특례 상장 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그 고위험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대상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미래차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 관련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부가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막아주고요. 미래 유망 산업에 투자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주어지게 되죠. 그런 만큼 코스닥의 강력한 수급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버린 AI와 새만금 첨단벨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50조 원을 쏟아붓는 이러한 그 핵심 축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부터는 코스닥 쪽, 특히 이러한 그 국민 성장 펀드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러한 수혜 섹터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러한 관련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루닐씨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의료 영상 AI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한때 정말 의료 AI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엑스레이나 CT 등을 AI로 분석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과 함께 또 우리가 면역 항암제 반응을 예측하면서 임상 시험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하고 공동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제약사의 임상 AI가 요즘 필수 도구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 글로벌 병원 채택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의료 AI 플랫폼 기업으로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백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입니다.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 또 물류 로봇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감황금에 계획된 이러한 현대차의 로봇이나 제조 부품 클러스터에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에는 단순 화물 보관부터 운송까지 또 물류 전 과정을 통제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25,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루닛하고 두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쪽을 여전히 눈여겨봐야 된다. 또 위원님이 잘 보시는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 진짜 잘 짚으시지 않습니까?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 모멘텀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포인트 한번 꼭 유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닝 인사이트를 통해서 두 위원님께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김도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힌트 나갑니다. 노래 가사요. 네, 앵커님 불러주세요. 너는 나의 에너지, 에너지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40대 이상. 그 아래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요 근래 에너지 섹터에 대한 움직임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중심, AI 산업의 중심의 두 축이죠. 바로 반도체와 에너지. 글로벌 AI 산업이 지금 살짝 정체되고 있다. 아니, 정체가 아닌
병목 현상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의 부족 현상, 쇼티지와 에너지 쇼티지, 에너지의 부족 현상,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의 800VDC에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압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에너지단에 대한 성장 모멘텀, 한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생산, 증포, 전송 이런 에너지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쇼티지, 부족 현상이 극심화되고 있는 것이 변압기 부분이 가장 극심한 그런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화석 연료에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원전이 최고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LNG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 LNG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SOFC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장, 글로벌 대장이 블룸 에너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 안에서는 비나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종목을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일전기예요. 혹시 앵커님 기억하세요? 어떤 거요? 산일전기를 제가 작년에 열심히 강조를 드리면서 네. 아직도 안 사셨나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우리 여의도 클래스의 어록에 네. 올려놓을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산일전기가 블룸에너지 수주를 받아내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확대를 했죠. 특히 이제 4월달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폭발적인 상승까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일전기가 블룸에너지양 수주 확대, 여기에 키포인트를 잡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비나텍 그리고 코세스, 산일전기, LS 에코에너지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니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시장이 가는 쪽만 움직이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심이 AI이고 AI에서 가장 필요한 게 메모리와 그리고 에너지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일전기 오늘 추가적인 상승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살짝 눌릴 수 있겠지만 이후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이에요. LS 일렉트릭은 제가 이제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저희 코너를 통해서 1월 5일과 그리고 4월 24일 또 한 번 안내를 드렸죠. 4월 달에 또 안내 드렸을 때가 20만 원대 극초반 가격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29만 5천 원, 거의 30만 원 돌파까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LS 일렉트릭도 블룸 에너지향 수주를 따냈죠. 그래서 이 800VDC 관련해서 국내 최고 대장주 중 하나, 여기에 블룸 에너지 효과까지 붙으면서 현재 5일선에 대한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만 원 안내를 드렸는데 30만 원 돌파 기대감을 높이겠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야, 네. 산일전기 이제 얘기 듣고 나니 생각나는데 그때가 막 4, 5만 원대 하던 때 사세요. 또 사세요.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외쳤던 종목 아니겠어요. 지금은 넘사벽이 되었는데 지금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산일전기 여기에 LS 일렉트릭까지 눈여겨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전력기기 쪽 봤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힌트 역시 만나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많이 올랐는데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위원님?
네,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연휴를 또 지나면서 연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오늘 시장에서는 테마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테마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좀 쉬어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통신 장비 섹터입니다. 그간 많이 여러분. 달린 것 같은데 네.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는 그 AI와 차세대 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급 주파수 공급을 예고를 했죠. 자, 공급 규모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800MHz에 달하는 주파수가 시장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는 단기간 할당량으로 볼 때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에 또 5G 전국망 확정을 위해서 모든 통신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AWS 3대역 경매가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라이즌이나 AT&T가 수조 원을 들여서 주파수를 낙찰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기지국을 세운다거나 또 안테나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의 국내 장비사들의 매출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러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이제는 그 이번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해서 흑자 전환을 한다든가 또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이러한 통신 장비 섹터를 5월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FR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는 유무선 통신 장비라든가 광전송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통신 인프라 전문 기업입니다. 이동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 미국 주파수 경매에 중국 기업들이 배제된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이슈고 여기에 또 오픈랜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픈랜 같은 경우는 기존 폐쇄형 랜이 동일한 장비사의 장비만을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인터페이스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여러 장비사의 장비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그 미국의 오픈랜 시장 같은 경우 AT&T에서 에릭슨으로 이어지고 이 관계에서 프론트홀 솔벤더가 바로 동사다라고 본다라면 그 수혜주는 HFR 선봉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솔리드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인빌딩 통신망의 강점을 가진 분산 안테나 기반으로 또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5G 고도화와 광통신 인프라 확장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무선장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테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요.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표준장비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FR하고 솔리드 두 종목 추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가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통신장비, 그 안에서 이 두 종목 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올려두고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클래스인 인사이트였고요. 두 위원님들의 포트 안에 들어와 있는 관심 종목들의 흐름 추적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김도영 위원의 첫 번째 종목으로 LS 머티리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훨씬 초과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서요. 이거 안 점검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포트에 들어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무려 4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위원님,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네, LS 머티리얼즈의 자회사가 블룸에너지 확정은 아니에요. 블룸에너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SOFC 관련된 울트라 캐패시터 관련된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현재 LS 머티리얼즈의 성장에 대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여러 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중요한 건 3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서 머리를 딱 드는 딱 그 구간이죠. 여기가 바로 맥점이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팔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오히려 오늘 음봉과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반도체 이 두 산업에 대해서 대장격인 친구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5일선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의 제 공략 아니면 지금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30% 40%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시고 계신 분들 저는 목표 가격을 36,000원으로 상향하면서 조금 더 즐겨보자. 지금은 즐기셔야 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올려 잡아 놓고요. 그리고 또 음봉이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LS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저희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대덕전자 저희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3월 17일에 포트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 73%가 넘는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초반에 한 번 더 관심 갖자라고 말씀 주셨었군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40% 넘는 상승 지금 계산이 되어집니다.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네. 현재는. 삼성전기를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럭키세븐 코너에서는 대덕전자를 안내를 드렸죠. 차트 볼게요. 이제 신고가 갱신이 막 나타나는 그 구간에서에 대한 성공 전략 그리고 4월 달에 또 한 번 눌림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매수 전략. 그런데 지금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즐기셔야 돼요. 오늘 음봉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이 저는 대덕전자 목표가 17만 원 지금부터 40%는 더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여클에서 또 이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저희 기준으로 또 17만 원으로 올려잡고 추후 흐름 보면서 또 점검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저희 체크를 해둘게요.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으로는 TC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선, 전력 설비 다 올라가면서 사실 대장처럼 보였어요. 막 장중 상한가 막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들어갔었나? 9,420원. 네, 찍었습니다. 엄청난 시세를 줬어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려서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와, 어느덧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군요. 이 종목도. 네, 전력 인프라 핵심 소재 기업이죠.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라든가 또 북미 지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이와 맞물려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초과 변압기라든가 전선 ESS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동사 또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금일 시세를 분출했고 52주 신고가 영역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29%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2차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을 해드렸었는데 금일 8,000원 목표가 달달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목표가 상향을 중단할 거냐? 아니죠. 다시 또 상향을 해드려야 되겠죠. 목표가 3차 목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 노려보시고요. 9,900원으로 상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두 번에 걸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옵니다. 9,900원. 만 원에서 100원을 살짝 뺐습니다. TC 머티리얼즈 저희 점검하고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상하푸른테크 점검할 겁니다. 이미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는데 현 시점에서 본다는 것은 또 다시
타이밍 됐다 이 말씀이실까요? 위원님 체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우주, 항공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형 위성통신 안테나에 대해서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라면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차트 바로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지금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정말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목표가 3만 3천 원으로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매수 관점으로 저희 체크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33,000원 기억을 해둡니다. 이제 새로운 종목을 포트에 하나씩 넣어볼게요. 김도혁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위원님? 반도체고요. 펜트론이라고 하는 종목 안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마지막 검사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계속 나오죠.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거에 대한 검사 한마디로 수요를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2월 달에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눌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현재 구간에서 약간 매매적인 관점으로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21,500원을 잡아드리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배가 넘게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지금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아니고 제약 아니고 반도체 펜트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상 상승률 16.3%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휴스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강관 전문 기업이죠.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이러한 그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중동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유정용 강관이라든가 또 속류관용 강관을 공급해온 경험이 있어서 또 우리가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속류관 구축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할 때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고 또 사우디 현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러한 그 파이프 업체의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이슈도 함께 부각이 됐었죠. 동사 같은 경우에 또 강간 그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추세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금일은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죠. 오히려 음봉으로 조정이 더 나온다라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스틸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으로 저희 체크합니다. 예상 상승률 17.3%입니다. 네,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지고요. 오늘 김도영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세요? 4월 내내 매일같이 신고가 돌파가 나타난 김도영의 럭키세븐 전략이죠. 5월 달 세린메이? 아니요. 신고가 메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또 신고가 랠리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략적인 측면,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5월 달에 성공 투자 전략 함께 달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5월에도 신고가를 누려볼 수 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달의 위원 김도영 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어요. 이분과 함께하면서 또 시장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홍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고 있노라면 네. 하나같이 다 맞아떨어져요. 맞습니다. 쉬어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쉬어가고. 네. 이 종목 이젠 조정 나올 때 됐어요. 조정 나오고. 이건 갈 것이다. 특히 조선주, 가구 이렇습니다. 네. 돈의 흐름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또 돈 보기 전략에서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점을 콕콕 집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하락을 했습니다. 좀 많이 두려우실 텐데요.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를 좀 강화했습니다. 일부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고요. 어떤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되었을까?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WTI 유가는 108달러, 110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한간에는 120달러 돌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FOMC가 회의가 끝났는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매파적으로 동결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연휴 리스크도 좀 겹쳐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던 부분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은 견조합니다. 미국의 M7 종목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은 잘 나왔고요. 캐펙스 투자 기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노출된 호재여서 그런지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저는 끝난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의 상승 흐름이 끝났다. 아직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4월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예측치가 182%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이런 호재가 노출되면 세로는 나오겠죠. 하지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피로감은 좀 누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이슈, 네, 주주들도 수익을 나눠야 되는데 일단 노조들 쪽이 좀 강력하게 그 수익을 나눠달라고 강력하게 파업을 예정하고 있어서 지금 또 삼성전자에 대한 그 피로도가 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월 1일 날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수출 동향을 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8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도 발표가 되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우려감 또 금리 인상 우려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또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번에 고용지표 예상보다 좀 강한지 여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래 선택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알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자, 그 다음 보시죠.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세린메이 심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5월에는 좀 주식을 좀 팔고 쉬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5월 달에는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에는 4월과 다르게 색깔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색깔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유가가 지속이 되니까 조선 섹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견조하니까 반도체에서 HBM 관련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를 좀 쉬어갈 때 눌림목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닥권에 있던 화학주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또 철강주들이 한 주 내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철강주, 화학주들
계속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화학 섹터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화학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의 키 맞추기도 필요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이오는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 반도체 쪽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또 뭐 여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또 그 지분을 또 매각하는 그런 악재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에서 남아있는 섹터는 어디가 될까? 로봇주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 로봇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도 나오면서 성장성도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자, 조선 섹터는 앞으로 2차 랠리도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섹터 보시면 일단은 일감이 좀 풍부하고요. 네, 그리고 자, 한번 펜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감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부가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일단 3.5년치 일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컨테이너선, VLCC 초대형 유조선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신규 수주가 388억 달러, 10% 상향이 되었고요. 또 LNG선 발주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약한 부분, 약한 고리가 조선 섹터인데요. 지금 K조선과 미국의 조선이 협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미국 조선의 재건에 우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규모가 무려 1,500억 달러. 네, 1,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해군 MRO 사업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죠. 자, 거기에다가 조선 섹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신사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팅 AI 데이터 센터. 플로팅이라는 건 해상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를 오픈 AI의 샘 올트만하고 삼성그룹이 한번 협력을 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또 새로운 신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박 엔진이 AI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으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하고 멀리 있었던 조선 섹터도 AI 쪽에 한층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신사업이 또 결합이 되면은 주가가 레벨업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관심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저번 주의 핵심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부분. 네, 거기에다가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쌓여서 실적도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삼성중공업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 즉 플로팅 LNG 쪽인데 이쪽 해양 플랜트 쪽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이쪽에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 전년 대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000원 부분 여기 쫙 밑줄, 네, 요 라인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한번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겠죠. 네, 요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로봇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현재 2026년 그 휴머노이드 공장 자동화, AI 로봇 상용화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연평균 40%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첨단 로봇 보급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현대, 삼성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로봇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은 이미 급성장했고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보시면은 서비스 로봇, 네, 서빙 로봇 있죠? 네, 서비스 로봇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입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의 아틀라스 로봇의 이 모듈이나 관절, 배터리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두뇌 빼고는 다 생산해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로봇주의 핵심, 네,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G는 지금 현재 그 로봇에서 관절 역할하는 감속기, 네, 이런 부분이 감속기가 가격이 제일 비싼데 이 SPG도 역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로봇 100만 대 생산 이러면은 감속기 쪽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SPG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삼성에도 납품하고 LG에도 납품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화학업종. 아까 화학 철강업종 보라고 했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화학 철강업종이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투자할 게 아니라 핵심을 보셔야죠. 네, 일단 중국의 철강 감산 효과가 바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부터 중국산 열연강판 후판에 빤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납품하는 이런 그 철강 이런 쪽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용보다는 조선 후판, 변압기온, 전기 강판 이런 쪽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자, 화학 섹터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좀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소재를 같이 생산하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양극재 설비 가동률이 현재 15%밖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은 가동률이 15%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실적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들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포인트는 중국 과잉 생산이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리튬 연모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또 리튬 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올라가니까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좋아지겠죠. 자, 차트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45만 원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목표가는 글로벌 철강 회사들의 평균 PBR이 0.8배예요. 그거를 추산을 한다면 지금 현재 46만 3,500원에서 58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8만 원 좀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한유화. 화학업종이 바닥에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약 한 2달 정도 바닥권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번 불쑥 올라왔습니다. 대한유화는 일단 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NCC 가동률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NCC 쪽이 좀 다시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학업종이 힘든 건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분리막 쪽에서 글로벌 1위 업체가 대한유화인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살아나면서 대한유화도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를 놓고 보실 때 여기에 지금 밑줄을 쫙 그어놨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17만 5천 원, 17만 5,500원 이 부분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지가 된다면 목표가를 저는 23만 원까지 좀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관심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왜? AI 데이터 센터용 발전 설비 이쪽에 또 진출을 했고 지금 현재 그 고가 선박 물량도 반영돼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박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65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는 리스크 대비 6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박찬호 의원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 5월 핵심 투자 전략 그리고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해 주셔서 방송 입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